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손가락 2개 할게요. 저는 이유를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무 소도 때려잡는 손 같아가지고 이만큼만. 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1년 만에 저는 뭐 1년 만은 아니고요. 작년에 또 연말정산하고 올해 또 찾아온 페이롤 파트너 최종진. 저는 문채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채은님께서 새로 저희 또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에 또 합류해 주셔가지고 뉴 페이스로서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많은 썰을 또 풀어 드릴 거니까 좀 잘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어떤 거를 좀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했죠? 저희가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연말정산 소개에 앞서서 저희 페이롤 파트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페이롤 고객의 급여 정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저희가 페이롤 BPO 서비스라고 해서 급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전문가들이 대신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연말정산의 A부터 Z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맞아요. Q&A를 많이 받았는데 질문 정말 많이 주셨어요. 질문이 한 20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봐보니까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좀 이벤트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매번 오랫동안 하는데도 항상 아주 그냥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가 책 보고 또 막 읽으면서 하죠. 그거 떠올리고. 근데 물론 페이롤 파트너들은 머릿속에는 완전 다 있다고 보시면 저희는 돼요.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저희가 좀 나가시지 않으시면 좋은 게 마지막에 그 플렉스 제품 저희가 시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연도 하고 그리고 Q&A도 좀 막판에 저희가 얘기 드릴 거라서 네, 그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1시간만 저희에게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제목을 신비한 연말정산, 도깨비 신비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채은님이 신비한으로 밀린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쓴 건 아닌데. 늘 할 때마다 새롭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비한 연말정산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아마 썸네일 저희가 나갔을 때 처음에 안내 나갔을 때는 좀 그러니까 프로세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질문 중에서 좀 플로우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거의 플로우는 뭐냐면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프로세스 말고 연말정산의 전반의 플로우를 좀 설명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프로세스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렉스에서 화면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구현되어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나중에 제품 데모 시연도 할 거고 Q&A도 진행할 거라서 이런 식의 좀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채은님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채은님 혹시 연말정산이 뭔지 한번 우리 여기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은 연말정산이 뭔지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이제 구성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급여로 받으셨던 원천세가 있을 거예요. 급여 명세서상에 그렇게 공제되던 소득세는 이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간이라는 말 자체가 대략적으로 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총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납부했던 세액이 많다. 그러시면 이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실 거고 만약에 내가 적게 냈다. 그러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우리가 그냥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데 근데 월급이 아닐 수도 있죠. 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잘해야 되는 게 구성원 본인이 사실 자기 연말정산 하는 거기는 한데 좀 관리자분들이나 이제 담당자분들께서도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구성원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부녀자 공제 이런 거는 막 잊어먹고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챙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팁 같은 거를 좀 드리면 이런 3천만 원 이하인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3천만 원 이하이니까 이분은 이제 공제 50만 원 추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연말정산 플로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연말정산은
그 되게 크게 나눠요. 근데 제가 인적 공제라고 썼던 이유는 사실 저희는 그냥 그 실무적으로는 그냥 기본 공제라는 말을 좀 쓰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 공제가 그냥 기본적인 공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공제의 대표로는 이제 인적 공제, 사람, 그러니까 나랑 내 부양 가족에 대해서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때마다 뭐 공제를 뭐 150만 원씩, 뭐 아니면 추가 공제 들어가면 뭐 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람을 공제하는 인적 공제와 그다음에 소득 공제가 있어요. 소득 공제는 뭐냐면 그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말정산은 나의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있을 거잖아요. 이만큼 있어요. 내가 한 5천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그럼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인적 공제를 통해서 이 몸집을 이때 줄여요. 첫 번째로 줄여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 공제를 통해서 막 줄여놨어. 그럼 한 4천이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걸 가지고서 소득 공제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연금보험료 공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제를 통해서 몸집을 줄이는 걸 했다가 그래서 한 3천, 2천 남았다. 그럼 2천 남은 거에서 이제 다음 세액 공제라 그래서 이게 세율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토해내야 할 그 세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총 급여를 가지고 인적공제 빼고 소득공제 빼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뺀 그 나머지가 결정세액으로 결국은 당신은 얼마를 올해 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줄 거고 그럼 내가 1년 동안 평소에 내셨던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금을 내가 이 제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말정산의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결정받은 세금하고 내가 원래 평소에 급여 때 뗐던 세금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많이 냈어. 그럼 너무 좋아 이러면서 돌려받는 게 이제 13월에 이제 행복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만약의 경우 내가 평소에 너무 적게 냈어. 아니면은 뭐 연말정산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적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플로우로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요거는 이런 플로우는 사실 뭐 네이버 같은데 막 뒤져봐도 많이 나오긴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느낌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구분을 잘 못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진님이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았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다음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되면 그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과정을 뜻하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는데 저희한테 사실 Q&A 중에서 원천지수 영수증 보는 방법을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게 원천지수 영수증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3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맨 하단에 원천지수 영수증 맨 하단에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나온 그 아이가 결론이에요. 그 아이가 마이너스로 떠 있으면은 돌려받는 거. 그 마이너스가 안 떠 있으면은 내야 되는 거, 납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로우는 조금 알려드렸고 저희가 사실 뒤에 시연도 있고 Q&A도 있고 이래서 중간중간에 또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프로세스는 이제 보통 실무에서 하는 연말정산 프로세스이고 이제 플렉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 방법을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담당자분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때 하셔야 될 준비는 이제 먼저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야겠죠.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들을 확정을 짓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23년 근로소득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진님, 이 2023년 근로소득에는 기존에 받았던 근로소득 외에 이제 뭐 상품권이라던가 복지 현금성 복지 포인트라던가 맞아요. 그런 근로소득성 성격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총 금액을 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작년도에 기부금 이제 서류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2월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챙긴 맞아요. 다음에 확정을 마무리 먼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적으로 준비가 끝나면 구성원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이때 안내가 나가야 될 거는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대략적인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거기에는 기간도 있을 거고 뭐 입력 가이드라던가 유의사항, 개정세법 말 그대로 진짜 대략적인 부분을 구성원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이유는
그 담당자가 편하기 위해서도 있죠. 그쵸.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제대로 익혀야지 담당자의 공수도 줄기 때문에 제대로 처음에 안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안내가 나가면 이제 구성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간소화 자료를 모두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줘야 되지 않는 서류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뭐 기부금 같은 거겠죠. 네. 기부금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그런 교육비인데 이제 그 미취학 자녀들은 보통 뭐 태권도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의료 교육비 영수증 같은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희 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품에다 입력하면서 저희가 이제 페이퍼가 없는 이런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다 챙겨서 구성원분들이 직접 업로드를 해주시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제 예상세액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상세액은 이제 얼마를 돌려받습니다. 아니면 또는 얼마를 추가로 내야 되셔야 됩니다라는 예상세액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까지 구성원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시 관리자분이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예상세액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글자에 되게 한국말은 이제 글자를 되게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상세액이에요. 말 그대로. 예상이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입력하고 나서 관리자가 검토하는 과정 또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고 나서 그 국세청 오픈하고 나서도 한 20일 이때쯤 돼야 확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는 구성원이 올리셨다 하더라도 그건 예상세액이니까 관리자가 검토하는 그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이제 이거는 그냥 예상이다. 그리고 내가 점을, 검토하는 중간에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얘기 꼭 알려주고.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세액을 거치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서류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서류 검토, 뭐 잘못 입력한 거는 없는지, 서류 제대로 내셨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 하시면 다시 그 구성원에게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이거 잘못 제출하셨어요. 다른 거 뭐 첨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플렉스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성원에게 직접 알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원래 또 있던 기능인데 이번에 조금 더 고도화가 될 맞아요. 건데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할 일을 요청하는 건데 이제 할 일을 요청하게 되면 그냥 할 일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이 사실은 연말정산을 신청을 해버렸으면 관리자가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그 구성원은 수정을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관리자가 봤더니 이 사람은 수정할 게 있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페이퍼를 따로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제품에다 업로드를 하는 거라서 할 일 요청을 하면서 이게 진행 중인 상태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구성원이 이거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제품은 그 할 일 요청하기를 보내면서 하면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 구성원한테 어떤 거를 뭐 입력하세요 이렇게 관리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행위를 하실 수 있게 프로세스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만약의 경우 플렉스를 안 쓰신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지능으로 하시긴 하셔야죠. 한 명 이제 메일 보내고 연락 드리고 하셔야 그거는 되는 좀 하셔야 과정을 되죠. 거치셔야 되죠.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하시긴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관리자와 구성원 모두 확정된 그 정상 결과 최종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최종 세액을 확정을 짓고요. 만약에 이제 돌려받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 신나겠죠. 신나겠지만 이제 더 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분납을 1회로 할 건지 2회로 할 건지 3회로 할 건지 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산출된 세액을 결과는 이제 2월 귀속급여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분납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4월 급여까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여로 지급하는 거는 끝났지만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또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예요? 지급명세서 신고가 남아 있죠. 네. 저도 지금 네.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저희 8번에 그쵸, 보시면 지급명세서 신고. 나 지금 이미 벌써 급여 반영하시고 지급명세서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계셨거든요. 툭툭 깜짝깜짝 질문을 네네네. 던졌는데 3월 10일까지예요, 여러분. 지급명세서 신고까지 저기 가산세 장난 아닌. 최종적으로 이제 마치셔야지 맞아요. 담당자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됩니다. 네, 가산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 여러분 지급명세서 신고는 진짜 누락하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3월 11일 날이 되면 난리가. 막 아마 그 인사쟁이 카페 막 이런 데 가보면 저 제출 안 했어요. 뭐 이런 어떡하죠?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세무당국은 날짜는 무조건 칼같이 지키죠. 칼이라서 네네네. 뭐 제 주변에는 빌어서 됐던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원칙은 아니긴 해서요. 지급 명세서 신고는 10일까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8일쯤에 네. 하세요. 어차피 했다가 만약에 구성원이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고된 게 최종 버전이기 때문에 좀 미리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내가 마지막에 다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예. 3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이제 연말정산을 네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급 명세서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거취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진짜 제가 좀 네,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지금 채은님이 설명해 주신 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이 자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플렉스는 요걸 저희가 또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처음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은 대상자를 생성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뭐 소득도 확정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저희가 오른쪽에 좀 약간 체크리스트로 좀 해놨어요. 우선은 인원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거는 우리가 12월 31일 퇴사자가 대상자일까? 아닐까? 지금 아시는 분들 손을 할 수가 없구나. 손 들 수 네, 있죠. 네, 네, 뭐 네. 댓글로 이렇게 손 들어주실 수 있죠. 사실 12월 31일자 퇴사자는 그 중도정산이 가능해요. 이분들은 그냥 중도정산으로 하고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나 진짜 연말정산 꼭 하고 해주세요 싶다. 하면은 또 해주기도 해야 되기도 네. 해요. 근데 물론 회사에서 저는 실무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연말정산을 안 했어요. 저는 중도정산으로 이분을 잘 보내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도정산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중도정산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에요.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세청 간수화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31일자 퇴사자까지는 그렇게 적용하시고 대신 다만 1월 1일에 퇴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날에 퇴사하기도 할 수도 있죠. 뭐. 근데 1월 1일에 퇴사했으면 그 사람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그분은 그냥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 2일, 3일 뭐해서 1월 달에 퇴사하신 분들은 다 재직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23년도 12월 31일 퇴사자가 아니라서 중도정산으로 태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연말정산 하셔야 되고 다만 12월 31일자 퇴사자는 넣을지 안 넣을지를 정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지 안 할지 근데 실무에서는 좀 그래도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중도정산을 해서 그 잘 보내주시는 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확인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중도정산은 대부분 좀 돌려받는 게 또 많아서 그렇게 해서 중도정산을 보내드리시면 좋고 1월 달에 재직했던 분들은 1월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대상자로 들어오고 넣으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1월에 퇴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국세청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은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1월에 퇴사하신 분이 한 10일 날 퇴사해버렸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서류는 받진 않고 기본 공제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답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1월 10일이면 국세청 간수화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데 근데 물론 급여일이 10일은 아니겠죠. 급여일은 뭐 25일일 수도 있고 이래서 뭐 전화해서 뭐 국세청 간수화 자료 주세요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공제 있잖아요. 본인 아까 기본공제가 제가 인적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적공제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고 구성원 분한테는 국세청 뭐 만약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본인은 나한테 자료를 주는데 그게 아니다 번거롭다 하면 그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플렉스는 어차피 그 퇴사하면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가 뭐 보안도 그렇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도 퇴사한 사람이 막 접속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구성원 퇴사한 사람한테 전화 받아서 막 서류 다 여러분들이 해주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국세청 간수화 자료 오픈 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공제로 돌려서 그분도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때 좀 자세히 하셔라 뭐 이렇게 좀 좋게 안내해 주셔도 그냥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담당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뭐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구성원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뭐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이제 근로소득 확정이라던가 그 각종 증빙 서류를 내는 건데 저희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부금을 조금 봐주실래요? 보이세요? 저는 지금 눈이 이게 화면이 조금 잘 안 이게 보이죠? 몽골에서 약간 5.0 눈 시력 5.0 되면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기부금은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플렉스에서 서류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성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전 회사에선 됐는데 아니면 원래 우리 회사에선 됐는데 왜 플렉스 그 서류 점검에서 안 돼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원칙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부금 영수증을 내시는데 막 고유번호증을 줘요. 고유번호증. 아니면은 막 사업자 등록증. 근데 고유번호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 증빙이 아니에요. 근데 기부금이라는 건 뭐냐면 기부금을 받아서 이게 정확하게 기부금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저희 뭐 사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종교 단체는 진짜 많아요. 네. 그 뉴스에도 그거 많이 나왔대요. 뉴스에도 최연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해요. 근데 여튼 그 기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종교 단체 중에서도 그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불교 쪽에서 한 뭐 10개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8개가 다 가짜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써놨어요. 종교단체 입증 서류긴 한데 정확히 이름이 있어요. 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거나 근데 법인 설립 허가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는 좀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보통 모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데 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 증명서가 나와요. 있죠. 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뭐 하늘교회 이렇다고 치면 소속 증명서에는 내가 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걸 증명해준 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서는 그냥 저기 우리 주변에 여기 동사무소 어디 동 대표님이 발급하는 그런 거 내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발급을 하거나 지자체 단체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청 뭐 이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구청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발급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기부금은 있잖아요. 네이버에 쳐도 기부금 단체를 조회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서 꼭 조회하고 해주세요. 기부금은 되게 많이 걸려요. 네, 많이 걸리고 사실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인적공제인데 요거는 구성원들이 자기 가족 그 소득을 잘 알고 있으실 거니까 자기가 잘 입력하긴 해야 돼요. 관리자도 모르죠. 가족도 모르는 소득을 저희가 알기는. 근데 이제 일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렵죠. 이렇게 내가 썰 풀어도 되나? 우리 시간 되나? 22분이면 뭐 괜찮네요. 아직 괜찮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 내가 계속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는 엄마를 그러니까 소득 계속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를 인적공제로 넣었네. 네, 소득이 없는 줄 아셨던 거죠.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엄청 이제 나중에 걸려서 이분이 가산세를 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른 이제 건물 이런 데에서 나보다 받는, 많은 소득을 벌고 있으셨던 계셨다. 거예요. 금융소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데 이제 부모간에 이제 사이가 그런 거는 우리도 모르니까 맞아요. 잘 챙기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안내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안 생기도록 이런 거는 잘 해주시면 좋을 평화롭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서류는요, 여러분 어차피 저희 그 플렉스에 저희가 1월달에 웨비나 할 때는 조금 자세히 안내드리긴 할 건데 국세청에서 12월 한 말쯤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청에서 만드는 책자가 또 있어요. 거기에 또 그 서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많이 교육 가실 거잖아요. 거기도 서류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왜냐면 조금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서류 보시고 서류를 잘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점검하시는. 근데 여러분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류를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기부금도 이거를 무조건 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내서 이게 진짜 맞는 기부금 영수증인지 여러분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것도 채연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세액 계산하고 뭐 이거 결국 플렉스 제품은 세액 계산 자동으로 되고 연말정산 제품들 거의 다 세액 계산 마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급여 반영은 언제 하는 거였더라요?
언제 하는 거였냐면요. 바로 2월 귀속에 반영을 해야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2월에 여러분 하셔야 되고 그 아까 채은님이 4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는 그 법적으로 3회 분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랑 소득세랑 합쳐가지고 10만 원 넘어가면 10만 원 넘어가게 내는 사람, 환수 돈 받으시는 분 말고 내는 사람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3회까지 분납하게 돼 있고 그 플렉스는 제품에서 분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 기능에 그런 게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본인이 만약에 내가 2회 하겠다 그러면 2회를 할 수 있고 3회 하겠다 그거를 제품상에 등록을 할 수가 네.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죠. 그러면은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2회라고 했어. 그러면은 저희 페이롤 그 제품에 어떻게 연결이 자동으로. 되냐면 자동으로 네, 2회로 붙죠. 쪼개져가지고 급여에 딱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짱이죠. 네. 저희는 이거 작년에 이거 하면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한 명 한 명 안 물어봐도 되고 본인이 맞아요. 선택할 수 있어서 아마 구성원분들도 맞아요. 만족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나누기 3을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것도 그래서 뭐 첫 번째 월에 좀 금액을 더 넣고 2, 3월에 금액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이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기능이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제가 앞에도 엄청 말한 대로 지급 명세서 제출 여러분 이제 가산세 안 발생하도록 제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지급 명세서는 저희 플렉스에서는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나 뭐 사업소득 이런 거 뭐 있으셨다면 그리고 퇴직소득도 있을 거고 그거는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잘 제출하시면 돼요. 걔네도 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플렉스가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플렉스는 제품에도 연말정산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는 채은님은 저희 플렉스 연말정산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좀 저희 플렉스 연말정산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분들이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또 쉬울 거잖아요. 맞아요. 플렉스 연말정산은 굉장히 예쁩니다. 맞아요. 예뻐서 이제 구성원분들이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또 예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기능이 이제 본인 스스로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이제 제품이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같이 볼 수도 있고 이랬던 게 가장 편했고 그리고 이제 예상세액도 나오는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품석으로도 되게 많은 걸 제공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교육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미 연말정산 교육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다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물론 담당자분들도 알면 좋겠지만 그래서 대행업체를 좀 잘 찾으셔야 되고 그 플렉스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BPO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급여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연말정산도 저희가 이제 BPO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100% 다 연말정산 서류 점검을 저희한테 맡기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조금 고민했던 거는 작년하고 좀 동일하긴 한데 그래서 또 BPO를 안 하지만 연말정산을 좀 내가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렉스 그 급여만 한번 구독을 해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급여 대행을 저희한테 좀 신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열어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계속 받을 수는 없어서 좀 우선은 11월까지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플렉스 연말정산을 저희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완전 급여 대행처럼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가 그 채팅창으로 미팅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미팅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한번 안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BPO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은 이제 대부분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원이 좀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서류 검토 서비스를 맡기고 싶다는 고객사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미팅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서류 검토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 11월까지는 저희는 받으려고 하니까 미팅 신청을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사실 저희가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 플렉스 방금 좀 전에 채은님이 말한 대로 플렉스 제품 통해서 연말정산 하면 어떤 게 좀 좋은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하우스 담당자나 구성원으로서 그때 강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UX, UI 부분이었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구성원들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다. 맞아, 체크리스트가 우리가 완전 잘 돼 있다. 맞아요. 맞다. 그렇죠.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택공제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주택공제 질문을 막 해가지고 질문답을 통해서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제품에서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 나중에 제가 시연할 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가 이거 시연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구현돼 있어요. 화면은 한 번에 보여요. 그 뭐 이름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2022년 버전의 화면이긴 한데 23년 버전도 크게 뭐 디자인이 엄청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작성 전 구성원이 아예 작성 전이고 그다음에 작성 중이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중이 있고 뭐 결과 확정 그다음에 관리자 검토 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단계가 좀 잘 보인다.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조회하면은 그 대상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검토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그 연간 소득 검토를 할 때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플렉스를 예전부터 계속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23년도에 지금처럼 이런 미팅을 통해서 중간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사실 소득 자료를 한 번에 업로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일이거든요. 1년치 자료 업로드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버전이 총 3가지를 제안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급여 정산을 하면서 소득을 확정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신청해서 하기엔 늦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급여 데이터 2관. 급여 데이터 2관은 월별로 한 방에 그러니까 구성원이 1000명인데 12개월 하면 뭐 12,000명이잖아요. 그 12,000명도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그 한 엑셀, 번에 가능하죠. 네, 한 번에 그 엑셀 템플릿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기존에 쓰셨던 만약에 제품이 있다. 근데 플렉스를 지금 쓰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의 총소득 합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최종진이 5천이었다. 그 최종진이 뭐 건강보험료가 500만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 확정된 1년치의 합계 금액 있죠. 집계 금액.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근데 제가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쉬웠어요. 저희 작년에도 엄청 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엑셀로도 수정할 수 있고. 네. 제가 요 제품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맨날 놀림 받는데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몰랐는데 많이 하네요. 쉴 새 그러네요. 없이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요거는 한번 채연님이 한번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어디를? 종이 없는 연말정산. 종이 없죠. 저는 플렉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종이를 받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서 올리고 나도 플렉스에서 직접 서류 검토를 하니까 종이가 필요가 없죠. 낭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저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옛날 사람인지라 네. 딱 봐도 이제 비주얼이 옛날 사람이라서 생각보다 동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동안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동안이라는 또 말 많이 들어요. 친해지면 제가 제 거 그 프로필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 네. 프로필 장난 아니. 프로필 누가 하나 AI로 만들어준 게 있어가지고요. 여튼 여러분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거나 종이 없는 연말정산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예전에 이제 프린터기 옆에다 놓고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플렉스 와서 이걸 안 해봤는데 처음에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저희 이제 대표님한테 막 프린터 사달라 더 놔달라 그 프린터가 있는데 이제 제 옆에 놔달라 뭐 회의실을 잡고서 막 그 서류를 막 박스로 놓겠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그 처음에만 조금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요즘 여러분들 MZ잖아, MZ라서 여러분들은 뭐 다운로드 뭐 이렇게 받아서 보시던 화면에서 보시던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 해야 돼요. 환경을 생각해서. 왜냐면 연말정산 기간에 이제 담당자분들 옆에 서류 이만큼씩 쌓이잖아요. 맞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안 때문에 안 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종이를 없애버리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생각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제출 자료 검토랑 수정 요청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수정 요청 보내면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고 이 화면으로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돼지 여러분들 우리 돼지가 지금 3년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플렉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요 아이는 이제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웃는 거고 이제 내는 애들은 울고 있어요. 울어. 네, 마주하기 싫은데 올해는 왠지 마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는 돌려받지랑. 너무 좋겠다. 네, 저는 돌려받을 거예요. 뭐 저는 뭐 가족이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돌려받지도 낼 것도 없으면 애가 이제 느낌표인가? 막 그럴걸요? 그 땀을 흘리실 거예요. 땀을 흘리고 왜 땀을 흘리죠? 그게 이제 그런 거겠죠. 내가 뭔가 덜 한 게 있나? 더 한 게 있나?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돌려받지도 뭐 하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뭐 더운가 보지. 몰라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돌려받지도 토해내지도 않는 경우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12월에 들어온 입사자분이신데 그분 한 달 월급 했는데 금액이 엄청 적었을 거잖아요. 그럼 낸 세금이 없을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줄 세금도 없죠. 맞아.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질문 중에 나 그거 생각났어. 맞아요. 뭐였냐면 저도 방금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세금을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 세금을 못 돌려받니? 맞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낸 세금이 최대예요. 내가 100만 원을 1년 동안 냈으면 100만 원을 받는 거지 110만 원, 120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만큼 돌려받냐 안 받냐인 거지 맥스가 그 아이다. 맞아요. 안 냈으면 없어요. 안 냈으면 없다. 맥시멈 값이 내가 낸 세금이다. 그렇죠. 내가 낸 세금. 그리고 국세청 자료 여러분 이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거 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독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본인 혼자 1,400 얼마 써 있어? 1,408만 원 이하면은 사실 그 국세청에서 자료 PDF 안 넣어도 된대요. 아니,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내 총 급여액 있잖아요. 총 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면 본인 혼자일 때는 아무리 연말정산 뭐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그 세금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거 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벌써 35분인데 언제 하죠?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증명서 여러분 우리 플렉스 잘 나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플렉스는 완료되면은 당연히 이제 급여명세도 보이고 원천에서 영수증, 뭐 징수부 그리고 연말정산 플렉스에서 하시게 되면 제품으로 다 자동 연결돼가지고 구성원들이 수시로 뽑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 있잖아요. 저희 이거 연말정산 우리 돈 받나요? 코어랑 페이롤 제품을 구독하시면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 코어랑 페이롤 제품 구독하시면 연말정산이 그냥 무료로 열리니까 여러분들 쓰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전자계약 써놓은 건 왜냐면 전자계약은 요게 사실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코어, 급여정산, 그다음에 전자계약, 그다음에 연말정산.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제일 많이 쓰시는 거고 연말정산이 제품으로 무료로 열린다는 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퀄리티의 제품을 저희가 이 무료로 맞습니다. 네. 저는 좀 비용을 받았으면 여러분 네. 일단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그 채팅창 보시면 미팅 하시는 거 알려드렸다 했잖아요. 우리도 QR코드가 드디어. 근데 원래 있었겠지. QR코드 이제 종진님이 진행할 때 아마 없었을 근데 저 이거 거예요. 잘 나오나 해봤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던데요. 네. 너무 잘 연결돼요. 네,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한번 들고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먼저 담아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시험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미팅 신청 주시면 근데 미팅이 사실 여러분들 그 신청 주시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플렉스 좀 고민 중이다 또는 이제 페이롤 파트너들하고 좀 급여 이 연말정산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 우리 지금 BPO 사업 제가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궁금하신다 전반적으로 미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Q&A 세션 가기 전에 제가 화면을 전환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제 지금 얼굴이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와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한 30초? 네. 10초? 드릴까요? 10초 네. 지금 로그인이 안 깨졌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이럴 거면 QR 코드를 좀 더 보여줄 걸 그랬나 봐요. 그러네. 너무 아쉽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화면이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안 나가셨죠?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 잘 계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왜 이름을 고길동으로 했냐면 국세청이 고길동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 옛날에는 김국세, 21년은 김국세, 22년은 고길동. 뭐 23년은 지금 뭐 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아직 국세청에서 23년 아이를 아직 못 받아서 22년 걸로 조금 내용을 시연을 할 거고 화면은 이제 연말정산 23년 화면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중이어서 기능은 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우선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 처음에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이 담당자 이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하단에 이렇게 구성원 자료 같은 것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다운받아지는 거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연말정산 딱 들어가면 이게 어디냐면 지금은 요 위에 하단에 담당자 직접 수정 중이라고 써 있지만 구성원들이 보면은 이 뷰가 들어가져요. 연말정산 시작하기 배너를 누르면 저희 그 홈피드에 이제 나올 거예요. 홈피드라고 플렉스 그 메인장이거든요. 거기서 연말정산 들어가기 클릭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 딱 들어가면 구성원들은 이것도 연말정산 해당하는 기간에만 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이거는 구성원들이 지금 입력하는 화면인 거라고 이제 빙의를 하고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딱 들어가서 내 정보를 일단 저희는 코어에서 정보를 다 가져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다 가져가서 자기 걸 이거 볼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주소 같은 거 맞는지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하단에 이제 본인의 가족을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참 이름이 다 이래요. 네. 사실 이거 장모인데. 이 장장모 씨. 네, 장장모님이에요. 장장모님.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홍장인이었어요. 한 글자씩 계속 빠뜨리셨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윈도우가 이런 오류가 있대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족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희 주민번호 인식해가지고 이분이 경로우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경로우대가 자동 체크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뭐 연세 많으신 이제 부양가족 중에 올리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인적공제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스스로 관리자, 그러니까 구성원 스스로 구성원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저희가 이게 마우스 가지고 가면 설명이 다 있어요. 좀 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구성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보시면 좋은 거라서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여기다가 서류 또 넣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서 본다 이게 입력하거나 조회했을 때 다 맞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네. 돼요. 그리고 요거 총 급여액은 그 구성원이 받는데 이게 금액이 틀리다고 자기가 수정하게 해주면 안 되지. 네, 이거는 큰일 나죠. 큰일 이제 나죠. 관리자분들이 먼저 입력한 금액이 맞아요. 아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월 달에 또 하는 웨비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진짜 관리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온보딩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건데 그때 그때 이제 이런 소득을 확정하는 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확정된 소득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겠죠.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보시고 근데 이분이 중간에 입사한 중도 입사자면은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중도 입사자 종전거부지 등록해야죠. 네,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쵸, 그 그쵸.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또 받아 오셨을 거예요. 그 네.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정근모지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근모지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써서 본인이 쭉 입력하고 구성원 본인이 입력하고 그 정근모지에서 나온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관리자는 그 데이터랑 그 구성원이 입력한 거 맞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점검해 주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기본공제라는 아이 부분이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보 보는 거. 지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심플해요. 저희는 그냥 국세청 자료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파일 국세청에 가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누구나 다 받아요, 여러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못 받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플렉스가 좋은 점이 또 그거 있었죠. 계속 근로자랑 중도 입사자가 받는 거를 이미지로 해서 알려줘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이미지? 왜냐면 계속 근로자는 그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해가지고 한 개만 넣으시면 되는데 중도 입사자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도 입사자들이 다르게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물론 저희가 가이드로도 알려드리고 뭐 공지문 샘플도 드릴 건데 거기서도 알려드릴 거고 1월달 웨비나에서도 알려드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기가 접속했을 때 그 사람이 중도 입사자잖아요. 그럼 중도 입사자에 대한 안내 문구가 뜰 거고 만약에 계속 근로자면 지금처럼 계속 근로자 안내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고길동 거를 한번 여기다 받아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고길동 아저씨에 대해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 눈이 부릅뜨세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저장을 하는 순간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파란색 확 바뀐 거? 원래는 이 색깔이에요. 원래는 회색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바뀌었고 해당하는 것들만 맞아요. 이제 저렇게 파란색으로 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국세청 자료라서 다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사실 다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거의 없죠. 네, 다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이거를 온보딩을 할 건 아니라서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저희 제품이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다. 요거까지만 말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임차 차입금이 뭐냐면 임차 차입금 여러분 전세 그냥 심플하게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네. 본인 명의인가요? 네. 세대주? 이러면 세대주가 공제 받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규모인가요? 네. 뭐 빌렸나요? 네. 입주료가 3개월이나요? 네. 그러면 뭐 임대인 공제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 공제 대상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은 그 관리자분들이 다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구성원이 이렇게 하게끔 함으로써 결과를 저장해서 공제 가능으로 되면 이것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공제 가능으로 되고 만약에 경우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닌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제외가 돼요.
네. 근데 물론 되게 약간 딥한 노멀한 케이스로 저희가 다 이걸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기부금은 제일 많이 아시죠? 이렇게 업로드 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 추가하기 위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추가하시는 기능은 다 있어요. 모든 항목이.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앞에서 사실 서류를 추가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국세청 자료는 보통 여기서 추가를 하죠. 채연님도 여기서 많이 추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경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앞에 여기에서 다 냈다 그러면은 그냥 제출로 완료를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그냥 이거는 빠져요. 네.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 안 한 것만 볼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예상세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그냥 체크리스트 하러 나 체크리스트 뭐 안 했나 봐. 하나 안 하셨나 봐요. 네, 좀 귀찮네요.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알았어요. 대상 아닌 걸로 할게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자 하고 드디어 예상세 결과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 1,400만 원이 들어와도 대박. 너무 많이 돌려봤는데요. 이 사람 월급이 엄청 셌어요. 그래요? 보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 돼지가 지금 나와서 웃고 있으니까 지금 좀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이제 부럽네요. 1,400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 담당자 본인 입장에서는 제출을 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나 얘가 고길동이었잖아요. 고길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동그라미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길동 죄송해요 제가 고길동으로 고길동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는 이제 구성원의 손은 떠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검토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이거 검토하기 누르셔가지고 아까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검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가 이제 완료까지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이런 좀 자세한 거 연간소득관리라던가 뭐 기부금 넣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1월에 또 웨비나 때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좀 가볼까요? 화면을 좀 다시 또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할 때마다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Q&A 세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러분 Q&A가 진짜 많았어요. 그죠?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계정세법 맞아요, 뭐냐고가 맞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들어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도 그 계정세법 결국은 뭐 저희가 그 세무 담당관이 아니다 보니까 다 책에서 보고 뭐 교육 듣고 아는 거고요. 그냥 사실 제가 계정세법 2023년 거 책자 지금 2만 원 거 보잖아요. 한 40 몇 개 막 이런 거 같던데. 많아요. 4, 50개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 4, 50개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어려운 문구들이 막 있으면 그냥 제품에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품을 믿으세요. 제품을 믿고 그치. 그 어차피 계산 우리는 어려워서 좀 못해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만 네. 그래도 말해볼까 사실 이거 봐요. 제일 큰 게 뭐였어요? 이거 혜택 받으셨죠? 올해는 아무래도 식대비과세가 제일 그쵸. 해당이 많이 됐지 않을까. 기존에 1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맞아요. 늘어났죠. 근데 설마 여러분 아직 식대비과세 20만 원 안 해드린 건 아니겠죠? 네.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도는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네, 사실 이거 구성원들이 좋은 거라서 그냥 우리가 사실 그 식대라는 부분이 그 식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저임금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식대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아마 내년에는 100% 다 산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식대 비과세도 구성원이 혜택이 더 있는 거니까 좀 잘 논의해서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바뀌었어요. 7세에서 8세로. 까지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그 원래 교육비가 예전엔 진짜 교육한 비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 입학 전형료랑 그다음에 수능 응시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넣고 그리고 신용카드랑 뭐 과세표준 구간이라던가 이런 거 다 조정되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어떻게 되시나요? 끝나셨죠? 저는 끝났는데 이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나이 때문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속상해요 정말. 이제 한도가 제가 한도 까먹을 뻔했네요. 한도가 기존에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 이제 2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확대됐다. 맞아요. 이거 반드시 챙기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알아서 200만 원 적용돼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챙겨 받으시길 바라고. 네, 뭐 이 정도로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인사 담당자들이 쉽게 하거나 좀 놓치기, 그러니까 쉽게 하는 실수 그런 거라도 좀 놓치기 쉬운 거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좀 한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 중도정산 이제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 연말정산 안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맞아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지금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분들만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중도 퇴사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는 담당자들이 꽤 있더라.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3월 10일 날 신고하실 때 연말정산 대상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23년도에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있죠. 중도정산 하시는 분들, 그분들 것도 같이 합산해서 꼭 신고하셔야 돼요. 네. 이거 누락이 생각보다 많고 금액이 워낙 커서 가산세도 커요. 왜냐하면 지급명세서는 총 지급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놓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좀 원천대사 이런 건 잘 어려우실 거니까 네. 그래도 원천대사 한 번만 말해주세요. 원천대사가 뭐죠? 그 원천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월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신고를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 매월 신고했던 그 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한번 안 거치고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너네 신고 금액이 안 맞는데 불부합하는데 라는 이제 이런 경고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신고를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한 그거를 엑셀에다 여러분들이 싹 한번 써보고 정리를 하시고 해보고 급여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플렉스도 급여 대장 1년치 다 다운 받아지니까 받아서 그 월별로 쪼개가지고 과세 급여랑 그다음에 그 과세 급여만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산을 한 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그 신고한 거랑 같은지 보세요. 물론 과세랑 제출비과세를 합쳐서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는지 보고 특히 소득세, 지방세 맞는지 요거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잘하신 거고. 퍼펙트하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실수뿐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틀렸다면 당연히 수정 신고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그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연말정산시 담당자가 좀 필히 구성원들한테 공지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아무래도 기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기간도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를 내주세요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분들이 서류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아까도 종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이제 구성원들이 내시고 예상세액이 뜬다고 했잖아요. 그 예상세액은 정말 예상세액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낸 서류가 잘못됐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안내가 좀 들어가면 나중에 나 분명히 이거였는데 왜 이 금액으로 바뀌었어요? 라는 이제 질문을 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출 서류도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듯이 그 제출 서류 안내도 다 해주셔야 돼요. 뭐 보통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다 내라고 하시는데 변동 없으면 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 관리 구성원만 알고 저희는 그냥 다 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청약저축 이런 거 대부분 있으신데 청약저축은 세대주인지가 판단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등본 받아야 되고 12월 31일자에 어떤 그 행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사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본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최대한 다 받으셔가지고 점검하시는데 좀 누락이 없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와, 근데 4시 53분이면 시간 맞춘 거 아니에요? 보통 1시간 하지 않나요? 아닌가? 이 정도면은 잘 네.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진짜 너무 저는 아쉬운데 앞에서 계속 빨리 말하라고 사실 그러셨거든요. 시간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이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플렉스 방문하셔도 됩니다. 가능한가요? 그럼요. 여기 여기 저희 황새울록 259길 막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당연히 그 고객분들 오시면 방문 다 가능하시고,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가 잠깐 껐는데 이거 국세청 이거 뭐 제가 국세청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제 23년 버전 곧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그 뭔가 서류 같은 거를 그냥 점검하는 거를 이런 것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정답은 국세청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세청 반드시 들어가셔서 23년도 자료를 다운 받는데 두꺼운 자료가 있고 이런 심플한 아이들이 있는데 심플한 아이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랑 관리자 관리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가 있는데 그거 받으시면 얘가 그림도 되게 꽤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네. 있고 그래서 요걸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하실 수 있고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네. 플렉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하시는 것도 진짜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 하지만 뭐 그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채팅창으로도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연말정산 네.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웨비나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또 1월에 만날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도움 네, 많이 네. 되셨죠? 되셨겠죠? 네. 되셨을 거예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오후 퇴근 잘하시고요. 아, 오늘 수능이었어. 아 맞아요. 맞네 까먹었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3년 후에 일어날 거라서 아직은 멀었고요. 일단 저는 오늘 축구장을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따가 봬요. 축구장 가시면. 같이 축구장에서 봬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